네, 한반도가 일주일 넘게 뜨거운 열기에 갇혀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지속돼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또 최근에는 한반도뿐 아니라 중동과 미국 등 북반구 전역이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폭염 상황 그리고 올여름 장마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거의 뭐 며칠째 폭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엔 참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지금까지 폭염 상황을 먼저 짚어주시죠. 예, 현재 폭염 경보가 광주와 부산 그리고 울산과 대구 그밖에 남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보는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폭염 경보가 지속되고 있고요. 네. 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이 남부 대부분 지역에도 역시 폭염주의보가 계속해서 내려져 있습니다. 네. 또 제주도에서도 역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서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기록하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고요. 다만 조금 전인 이 오후에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청 그러니까 중부지방인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장맛비가 좀 예고가 되면서 이들 지역에 내려졌던 이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 기상청에서는 이 중부지방은 오늘 정도까지 해서 이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남부지방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해서 낮더위가 한 33도 이상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구에서는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또 기록했잖아요. 네. 바로 36도. 거의 뭐 사람의 체온과 맞먹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감하기에는 거의 뭐 역대급으로 더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체 뭐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일주일 넘게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대구에서도 36도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올해 더위가 좀 유난히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역시 과거의 어떤 더위 기록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올해를. 폭염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해는 역시 1994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시겠습니다만 1994년도가 이 최고 평균 기온이 36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월등히 막대 그래프가 높죠. 그래서 가장 높은 해고 2016년 그러니까 올해인데요. 아직 7월 달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평균 최고 기온이 30.6도. 그런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30도를 웃도는 이 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올해 뭐 더위가 좀 특별하게 덥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역대 기록으로 봤을 때도 대구에서 40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1994년에 기록이 됐었고 역대 또 3위 기록도 39.4도인데 역시 1994년에 3위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6도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뭐 역대 최고 기온이 원체 높기 때문에요. 뭐 올해 더위가 역대급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올해 더위는 어쨌든 5월에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한 폭염은 막게 되고 또 하나는 장마 기간임에도 비가 내리지 않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좀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뭐 달걀이 부화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미국과 이라크까지 지금 북반구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글쎄 이게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겠나요?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중국에서도 4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 중동의 이라크에서는 50도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또 영국과 미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북반구, 그중에서도 중위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구온난화의 여파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이제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진다는 것인데 특히 북반구의 온도가 좀 많이 따뜻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북극에서의 해빙 면적, 그러니까 얼음이 계속해서 녹고 있고 이 북극에서 온도가 따뜻해진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와 뭐 중동, 미국,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에서 이 대기가 좀 정체될, 그러니까 날씨가 정체될 확률이 상당히 있게 됩니다. 최근 제가 이 장맛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최근 무더위 그리고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를 제가 계속해서 날씨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지구온난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올해 좀 심하다 보니까 이 중위도 지역에서 날씨가 정체되고 특히 이러다 보니까 중위도 지역에서 여름철에 폭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여름철에 이렇게 폭염 그리고 겨울철에는
혹한, 그러니까 상당한 추위를 또 몰고 오기 때문에 올해 이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해가 역대 가장 좀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여름철에 폭염 그리고 올겨울에는 또 혹한을 또 예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이 극단적인 어떤 기상 이변이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여름철이 되면 뭐 더위뿐 아니라 사실 모기와도 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 모기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더울 때 벌의 활동이 왕성해져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장마 기간임에도 사실은 비가 좀 별로 내리지 않고 상당히 무덥고 습한 이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말벌의 생육 환경이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말벌에 쏘이는 사람들도 좀 늘고 있고요. 심할 경우 사망하는 이 사고도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소방당국에서는 말벌주의보를 좀 내린 상황이 됐는데요. 보통은 7월 말부터 한 10월 달까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추석에 속한 9월 달이라던가 10월 달에 말벌주의보가 내려지곤 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좀 일찍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말벌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방당국에서 밝힌 바로는 이 말벌에 아무래도 가깝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말벌을 만났을 때는 최소한 움직임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하나는 냄새에 아무래도 민감하기 때문에 향수라든지 스프레이 같은 경우를 이 등산하실 때 그리고 아무래도 벌초를 할 때에는 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네. 야외에서 일하거나 또는 야외에 있을 때는 피부의 노출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긴 옷이라든지 긴 바지 같은 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출연해서 그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이번 주에 내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장맛비 언제 시작되는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일단은 올해 장마가 네. 내일이라든지 모레 좀 끝날 수도 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장맛비가 내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 지역 조금 위쪽에 장마 전선이 위치해 있는데 앞으로 이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좀 내려오면서 장마 전선이 중부 지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오후에는 이 충청도까지 이 장맛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후에 또 호남 서해안 지역에서도 장맛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도를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 10에서 50mm 정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고 네. 남부 지방에도 5에서 30mm 정도 비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저것은 장맛비는 아니고요. 이 소나기가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장마가 일단 내일 좀 내리고 모레 새벽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올해 장마가 좀 끝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금요일에 다시 한번 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사실은 최근에 장마 현황을 제가 말씀드릴 때 날씨의 흐름이 정체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이 조금 풀리면서 한반도 북쪽에서 비구름대가 좀 자주 지나가는 것으로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장마가 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7월 말까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장마가 7월 한 하순 초반에 좀 끝나게 되는데 네. 상당히 좀 오래 장마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비가 내리면 폭염이 잠시나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는데요. 네. 이제 8월입니다. 8월 날씨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장맛비가 어쨌든 최근에 좀 내일부터 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해제가 됐고 당분간은 이 폭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멀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남부지방은 이 비 예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7월 하순까지도 계속해서 장맛비가 없기 때문에 폭염이 네.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8월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1년 중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때는 역시 8월 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8월 첫째 주에는 평년보다는 더 더울 것으로 예보가 됐기 때문에 이 폭염 그리고 무더위는 8월 첫째 주에 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후 2주와 3주째에는 평년 정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다가 4주째에 다시 한번 이 폭염이라든지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늦더위가 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고요. 비 같은 경우에는 8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에
평년보다 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 이 둘째 주와 넷째 주에서는 뭐 국지적인 호우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에는 이 폭염이라든지 무더위도 상당히 극심하고 지금보다 그리고 비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에 속한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열기가 상당히 쌓이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9월 달까지도 폭염이라든지 또 2차 장마, 그래서 비도 상당히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장마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폭염과 무더위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폭염과 폭우 대비 8월에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휴가철이어서 아무래도 뭐 해수욕하러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지 좀 끝으로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또 해수욕장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8월 달에 많이 가시게 될 텐데요. 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 갑자기 물이 좀 차가워지는 현상, 이 냉수대를 좀 주의해야 된다고 이 당부를 좀 했거든요. 네. 이 냉수대라는 것은 바닷물의 수온이 주변보다 5도 이상 갑자기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는데요. 바람이 이 해안가에서 바닷가 쪽으로 불게 되면 아무래도 표층수,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서 가까운 이 해수면들이 네. 바람에 이끌려서 좀 멀리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다 보면은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바닷가 깊은 쪽에서 상당히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렇다 보면은 우리가 해수욕을 하는 이 해안가 근처에서 갑자기 심층수가 몰려오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렇다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되고 건강에 상당히 좀 아무래도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특히 8월 초에 네. 작년 같은 경우도 8월 4일에 나타났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8월 5일에 이렇게 냉수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게 됐고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이렇게 수온이 갑자기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8월 초에 이 해수욕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가는 지역에서의 이 수온을 좀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냉수대 주의보를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기 전에 좀 살펴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해수욕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